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중급과 정규 강의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최신 경향 분석입니다. 파트 1과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본적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파트 1과 파트 3에 있어서 요즘에 학생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실내 사물 상태에 대한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난히 사람들 관련된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물건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장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사물 풍경 사진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선반, 수납장 관련 명사, 동사 표현들을 정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호주 발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따옴표 문제의 최신 문제 풀이 유형인데요. 따옴표 문장보다 실마리 문장이 먼저 들린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두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픽 문제인데요. 그래픽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수험자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픽을 보고 가장 높은, 가장 꼴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은 2등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동영상 강의나 학원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 강의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 사물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는 1부는 명사고 두 번째는 동사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명사 같은 경우는 선반이 있어요. shelf나 rack. 여러분들이 보통 선반이라고 칭하는 shelves 같은 shelf나 shelves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도 너무 쉽지만 rack도 굉장히 잘 나오죠. rack은 선반 또는 거치대.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신발장 또는 우산꽂이 또는 쟁반을 두는 곳 여러 가지 거치대의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abinet과 cupboard 이런 단어들 cabinet, cupboard 이러면 어떤 장의 의미가 있어요. cabinet 그러면 옷장이라던가 수납함을 얘기를 하고요. cupboard도 찬장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여는 공간이 되겠죠. dresser 하면 서랍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구들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table, counter, countertop, 그 다음에 stand 이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냥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위에서 조리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테이블 또는 어떨 때는 이 위에 물건들이 놓여져 있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매대로 쓰이는 여러 가지 이 위에 좌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판매 데스크 그러면 sales stand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조리를 하고 있다 countertop에서 카운터탑 위에 볼이 놓여져 있다. 이 정도의 표현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helving units인데요. shelving units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쉘프에서 온 단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DIY 해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이런 선반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제 기구들을 이렇게 짜맞추어서 선반처럼 만들어 놓은 장식장 같은 것들을 shelving unit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고 아니면 오피스의 뒤쪽에 비품들을 정리해 두는 그런 장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shelving units라는 단어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조금 생소한 단어들까지 정리하는 김에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ledge 하면 창턱이나 턱, 우리 요즘에 벽에 그냥 이렇게 뭔가 박아서 액자를 올려놓거나 뭔가 장식을 위한 턱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공간, 흔히 그냥 턱이라고 얘기하는 ledge인데 그러다 보니까 window ledge 하면 창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슷한 말로 window sill 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공간이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서 외국 사진을 보다 보면 이제 벽난로가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그 벽난로 위쪽에 양초를 장식해 두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ornament, 장식품들을 올려놓는 그 약간 돌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mante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mantelpiece 또는 mentalboard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하나 쭉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로는 뭐가 있을까요? 선반이 있다 정도일 텐데요. 그렇다면 선반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선반 위에 물건이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건이 있다. 그러면 물건이 동사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동사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put, arrange 또는 set 이런 동사의 PP 형태로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되어져 있다, BPP. 그러면 item has been put, item is put. 그죠? 그래서 BPP나 have been PP 이렇게 많이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 내용을 지금 이 강의에서 활용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tem has been put, item has been arranged 또는 an item has been set,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모두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놓다, 정렬시키다, 세팅을 하다라는 동사일 텐데 그러므로 물건 주어일 때 되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position, situate, locate 라는 동사는 위치를 잡고 있는 동사인데요. 그러므로 위치되어져 있다라고 수동태로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sitioned, situated, located. 괜찮으세요? 자, 건물이 놓여져 있다 또는 물건이 놓여져 있다.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acked와 piled는 쌓여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접시가 쌓여져 있거나 박스들이 쌓여져 있다라고 할 때 stacked나 piled는 그냥 놓여져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mounted나 climbed. 자, 보통 어떤 것이 mounted나 climbed냐면 벽에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벽걸이 TV라던가 우리가 전화기를 벽에다가 붙여놓을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다 고정을 시켜놓게 되겠죠. 그래서 hanging이라는 동사도 쓰겠지만 mounted, climbed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간과하기 쉬운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ing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 다 pp만 되는 건 아니고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자동사, 즉 뭐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있는 상태의 ing인 거예요. 자, 지금 위의 단어들은 두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미 벌써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문법을 쓰는 반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사는 물건의 ing 형태로도 물건의 상태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은 물건이 놓여져 있다, 물건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sitting, 쿠션이 소파 위에 있다. 그러면 cushions are sitting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resting은 보통 leaning과 비슷한데요. 받쳐져 있는 거예요. 툭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받쳐져 있거나 키보드 위에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거나 그런 유형인데요. 물건에다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ps are resting이라던가 아니면 액자가 resting against the wall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lying이랑 비슷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가장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hanging. 여러분들이 hanging 그러면 사람이 걸고 있어야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건이 주어일 때 hanging은 액자가 걸려있다입니다. 액자가 걸려있다. 시계가 걸려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물건의 위치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 조금 어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랑 몇 가지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출제 잘 되는 한 사람 사진입니다. 자, 하지만 요즘
한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묻기도 하지만 물건의 상태를 묻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위에 보시는 저기 선반에 물건이 놓여있다? on a shelf 라는 표현들도 쓸 수 있고요. 지금 얘가 스피커인지 조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건이 mounted on the wall, 벽면에 고정이 되어져 있다. 그냥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e mounted on the wall. A light fixture is mounted on the wall.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턱 같은 걸 이제 ledge나 mantle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스피커가 mantle 위에 있다. 또는 스크린, 텔레비전 스크린이 mantle 위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 씬인데요.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찬장 개념이 있고요. cupboard. 보통 cupboard는 지금 닫혀져 있다 정도의 동사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선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복수형으로 shelves. 그죠? 그래서 on shelves 이렇게 쓰겠고 그 다음에 위에 counter, 조리대라고 얘기하는 이쪽도 모두 다 counter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카운터를 계산대 이렇게만 외우지 말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공부를 하죠. 그래서 on the counter이라고 하나 조리대 위에 물건이 놓여져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그죠? 방인데요. 방에 있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단어들이 좀 보이시나요? 자, dresser, on a dresser. 지금 화분이 수납함 위에 있다. 그러면 a plant is on the dress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on a dresser 또는 on the dresser.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턱이요. 그러면 on the ledge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얘가 나이트 스탠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트 스탠드를 EI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EI는 나이트 스탠드가 아니라 스탠드는 이런 협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램프가 스탠드 위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기억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화분이 있는 위치에 수납함이 아니라 이렇게 창턱이 있다 그러면 연달아서 windowsill, window ledge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서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화면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메모장 하나 준비하시고요. A부터 D까지 들으시면서 맞다, 틀리다, OX로 공부하시는 거 아시죠? 항상 낙서 해주시고요. 문제 들어갑니다. A, Some items have been stored in boxes. B, Books are being returned to the circulation desk. C, Tables are being cleared at the library. D. All of the seats have been occupied. 네, 자, 정답은 고르셨나요? 자, 저랑 다시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A, Some items have been stored in boxes. Items have been stored in boxes. 그래서 박스 안에 물건이 있다. 자, 동사가 stored가 들렸어요. 일단 저는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은 B, Books are being returned to the circulation desk. 대출대에서 반납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사가 들립니다. 자, 근데 being은 지금 강의의 테마는 아니지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돌려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ing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C, Tables are being cleared at the library. 지금도 being이 들려요. being cleared. 그러면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은 D, All of the seats have been occupied. been occupied. unoccupied와 occupied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have been stored, being returned, being cleared, 그 다음 have been occupied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는 바로 이 동사들의
묘사를 동사들이 의미하고 있는 걸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서는 가장 맞는 것이 물건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쪽 앞에 박스뿐만 아니라 옆에도 박스 안에 물건들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반면에 occupied를 고르신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세 때문에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unoccupied나 empty. 그죠? 박스는 꽉 차 있지만 지금 seat, 좌석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좌석의 상태는 비어 있다 라는 표현까지 덤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 문장을 들어볼게요. A, Some items have been stored in boxes. Some items have been stored in boxes. 그죠? 자, 그 다음에 영국 발음의 특징. box, box라고 안 하고 boxes. 약간 O 사운드가 좀 더 강조되는 듯하게 들리죠. 자, 기본적으로 영국 발음의 팁은 아는 아로, 그 다음 오는 오로 발음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ox, 그죠? 너무 더워. 이것도 hot이 아니라 it's hot. 이렇게 약간 조금 모음이 강조되는 스타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영국 발음은 R 사운드도 마구 굴리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stored 이런 표현들까지 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 사운드를 빼고 발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circulation desk는 아까 제가 대출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being을 드러내는 연습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우리가 물건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아까와 조금 비슷한 부위가 보이죠? 자, 들어볼게요. Number 2. A, The window blinds have been pulled up. B, Chairs have been positioned in rows. C, A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D. The carpet in the dining room is being tidied up. 네, 이번에는 being이 좀 들리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저랑 다시 한번 동사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A, The window blinds have been pulled up. have been pulled up. 근데 blinds가 올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당겨져서 올라가 있는 상태. 그 다음은 B, Chairs have been positioned in rows. in rows. 자, 일렬로 열지어서 놓여져 있다는 아니죠. 그 다음 C, A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자, picture이라고 굴리지 않고 또 pictures 이렇게 들렸는데요. 지금 그림 사이에 statue가 있어서 between pictures라는 표현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은 D, The carpet in the dining room is being tidied up. 자, 마지막에 being이 있었어요. being tidied up. 그러면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vacuum cleaner, 뭔가 진공청소기를 하고 있거나 돌돌이라도 하고 있는 사진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당연히 C. A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R 사운드가 발음나지 않았던 점, 그 다음에 have been pulled up, 그 다음 has been put 이런 표현들, 그 다음 have been positioned 라는 표현까지 물건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정리를 하시되 being이 들리면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 일단 오늘 강의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빙 PP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우시면 이런 부분들을 일단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놓여져 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올려져 있다 아니고요. 얘는 위치해 있다지만 일렬로 열지어 놓여져 있는 건 아니고 이럴 때는 around the table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chairs are around the table 또는 there are some chairs around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positioned in rows는 틀리는 내용이겠고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그 정답 문장만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A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발음 한번 해볼까요?
A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A statue has been put between some pictures. 똑같이 발음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영국 발음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갑자기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성량으로, 똑같은 속도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3의 최신 경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 끝냈습니다. 자, 파트 3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따옴표 실마리 문장보다 먼저 나오는 것, 따옴표 문장보다 실마리 문장이 먼저 나온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대략적인 스크립트 생긴 걸 한번 그냥 써봤어요. 위치만 잡아볼게요. 따옴표 문제가 지금 요 문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문장의 직전과 직후를 다 들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요즘에 유난히 1번이 풀리고 2번이 여기서 풀리고 빨리 다음 문제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다 보면 3번을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미리미리 분위기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푸실 파트 3의 실마리 문제 찾는 연습은 2개의 대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보시면 일단 여자가 뭔가를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네요. 저는 항상 학생분들한테 문제 파악을 먼저 좀 하라고 당부를 드리거든요. 여자가 뭔가 물었어요, 여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세일에는 못 오겠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일요일까지만 디스카운트 합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 말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남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때 문제 보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자가 물어봤다. 그러면 저는 얘를 반드시 한국말로 좀 보시라고 하는데요. 얼마예요? 몇 시? 어디예요? 저 일자리 있을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자가 얘기하는 걸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언제 문 열어요? 그 다음 어디예요? 그죠? 등등등. 적어도 4개 중에 2개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포인트는 뭘까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 포인트는 여자는 세일에 못 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때 왜 못 올까요? 일 때문에 못 온다. 아니면 고객 때문에 못 온다. 아니면 출장 때문에 못 온다. 아니면 회의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일일이 쓰시는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해야 된다, 고객 만나야 된다, 출장 가야 된다, 회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신 상태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이 문장이 중요하지 않고 이 문장이 들리면 빨리 일단 정답을 골라야 되는 게 오늘의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문장을 들어보건대 이 문장은 썬데이까지만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이 대안일까요? 아니면 구매하나요? 아니면 썬데이까지라고 제안하나요? 아니면 썬데이까지라 안 돼요 하나요? 자, 앞에 무슨 문장이 들린 것이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대안이 됩니다. 살게요. 제안 드립니다. 안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한 번씩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음원을 들으시면서 탁탁탁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원 들으시면서 아까 마음속에 점 찍어놨던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Hello. Could you tell me what your business hours are? Certainly. Normally, we're open from 8 to 6. However, we're extending our hours until 11 p.m. this week because of our holiday sale. Everything in the store is going to be 40% off from Friday to Sunday. Thanks. Actually, there is a set of luggage I want to purchase, but I'm out of town on business until next week. Do you think I could get the discount if I came in on Monday morning? Sorry, but the discount is only being offered until Sunday. However, if you make the purchase on our website before then, you'll be eligible for the reduced price.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랴 또는 제가 움직이는 걸 조금 신경 쓰시랴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처음부터 여자가 무슨 말을 했고 여자가 세일에 못 온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요. 중간에 안 들어도 되는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먼데이에 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 썬데이까지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미 파악이 끝나야 됐기 때문에 마지막 두 문장 나올 땐 저는 벌써 나는 다 풀었는데 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타이밍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5번은 Hello. Could you tell me what your business hours are? 자,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지금 영국 발음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Hello. Could you tell me what your business hours are? What your business hours are? 이랬어요. 그래서 몇 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ould you tell me what your business hours are? 몇 시인가요? 라고 하니까 몇 시까지 영업시간인가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문 열어요? 언제 문 닫아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What your businesses ar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간접 의문문 형태였습니다. 몇 시? 자, 그래서 hours 듣고 그냥 hours 갔었어도 되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단 팩트가 있잖아요. 여자가 세일에 못 온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일단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Certainly. Normally we're open from 8 to 6. However, we're extending our hours until 11 p.m. this week because of our holiday sale. 자, 이제 세일이 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아시죠? 여자는 못 올 거라는 사실을. Everything in the store is going to be 40% off from Friday to Sunday. 안 중요해요. Thanks. Actually, there is a set of luggage I want to purchase, 사고 싶은 게 있는데 but I'm out of town on business until next week. 바로 이 문장에서 빨리 찍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출장 관련된 표현들을 좀 알려드릴까요? Out of town이라는 표현도 있고 I'll be away. 저는 어디 갈 겁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는 도시명이 나올 때도 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는 토론토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시애틀로 갈 것 같아요. 등등의 도시명이나 우리가 모르는 마을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지금 부재 중일 것 같아요. 앞으로 부재 중일 것 같아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장 이렇게 잡으시면 됐겠죠. 반면에 이게 정답이 되려면 시간 약속이 되어 있어요. 또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컨퍼런스의 동의어는 미팅 같은 단어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심포지엄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바쁜 이야기를 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away, out of town 또는 도시명을 듣고 출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빨리 내려가야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Do you think I could get the discount if I came in on Monday morning? 바로 이 문장을 반드시 들으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얘기했던 표현은 제가 월요일날 와도 세일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Sorry, but the discount is only being offered until Sunday. 네, 바로 sorry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중에서 대안을 드린다거나 사세요, 제안 드립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듣기 이전에 바로 제가 Do you think I could get the discount if I came in on Monday morning? 월요일 아침에 일찍 올게요. 제발 해주세요. 이런 말이지만 sorry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안 돼요. 그죠? However, if you make the purchase on our website before 하지만 이 뒤에 문장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끝까지 들으면 정황 파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얘 같아요. 그죠? 웹사이트에서 사면 할인도 돼요 라고 제안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실마리 문장을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연결해서 그 문장 들어볼게요. Do you think I could get the discount if I came in on Monday morning? Sorry, but the discount is only being offered until Sunday. However, if you make the purchase on our website before then, you'll be eligible for the reduced price. 네, 그래서 웹사이트는 돼요 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는 안 돼요 였습니다. 죄송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what your business hours are 이라는 표현 하나 외우시고요. 그 다음 I'll be out of town 이라는 표현 출장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Monday도 돼요? 라는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실마리 문장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53, 54, 55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여자 문제점 외우세요. 배송 문제, 시스템에 안 들어가진다. 여러분, 액세스가 문제면 키가 없거나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창고에 액세스가 안 되면 열쇠가 없는 거지만 시스템에 액세스가 안 되면 로그인이 안 되는 거 맞을까요?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서 상황 파악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상품이 안 온 거고 얘는 시스템에 로그인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어드레스를 잊어버린 거고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얘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문제 4개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소리는 100% 확실. 하지만 남자가 이 직전에 뭔가 얘기를 하겠죠. 여자의 따옴표는 남자부터 듣는다. 이거는 우리 중급 동영상에 모두 다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자가 따옴표 문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지난주에 출장 갔었어요. 이번엔 과거 시제네요. 아까는 출장 갈 거예요. 지금은 갔었어요. 자, 근데 남자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결정 났었어요. 저는 지난주였었어요인지 저는 왜 그랬냐면 출장 갔었어요. 그 다음 얘는 반대합니다. 저는 출장 갔었어요. 그 다음 얘는 해결할게요. 출장 갔었어요. 해결됐어요. 출장 갔었어요. 자, 어찌됐건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으로 되뇌어 보세요. 지난주 갔었어요. 결정 났거든요. 지난주 갔어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그래요. 지난주 갔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저 지난주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해결됐어요. 저 지난주 갔다 왔어요. 괜찮으세요? 자,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심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무엇 할까요? 이메일을 확인해 본다. 그 다음 웹사이트를 바꾼다. 그 다음 얘는 어카운트 디테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카운트 디테일 이렇게 읽어놓지 마시고 이거 갑자기 계좌가 아니라 지금 무언가 문제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메일이랑 같이 나오니까 이메일 어카운트는 뭐를 바꾸는 게 디테일을 바꾸는 걸까요?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라던가 비밀번호겠죠.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높은 사람. 제가 항상 토익 가르치면서 디렉터 또는 슈퍼바이저, 매니저, executive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 이렇게 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 외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적어도 문제가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자는 배송 문제, 시스템에 안 들어가진다, 아니면 어드레스가 기억이 안 난다, 배운 적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Hey, Joe. You're good with computers, right? Yeah, I'm all right.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rs? Seems so. I just tried logging into our intranet system, but couldn't. All employee passwords have temporarily been changed due to a software update. Didn't you read the memo about this? It was sent out last Tuesday to everyone in the company. I was on a business trip abroad last week. So how can I access the intranet? Do I need to speak with my manager? No, the IT department emailed temporary passwords to everyone. You should check now and see if you received one. Okay, I'll do that right away. 네,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파악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로그인 들으셨어요? Hey, Joe. You're good with computers, right? 너 컴퓨터 잘 알지? Yeah, I'm all right. 나 괜찮아.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rs? 자, wrong, 뭔가 문제가 있니?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Something wrong? Seems so. 그런 듯 I just tried logging into our 바로 여기입니다. I just tried to logging into 우리가 뭔가 인트라넷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login 듣고 access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에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옆에다 써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intranet system, but couldn't. All employee passwords have temporarily been changed due to a software update.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되고 내려가 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여자 따옴표는 남자부터. Didn't you read the memo about this?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너 메모 못 들었어? 메모 못 읽어봤어? 회사에서 뭔가 바꾼다고 메모 보냈잖아. 공지하다라는 표현이겠죠? 공지 안 읽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t was sent out last Tuesday to everyone in the company. 모두에게 보내줬어 라고 얘기를 하니 여자가 나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 이 말은 뭘까요? 결정, 이유, 반대, 해결. 자, 여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보내진 메모를 나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토픽이 바뀌어요. 바로 뭐라고 했죠? I was on a business trip abroad last week. So how can I access the 자, 그래서 이 문장 나오자마자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는 빨리 다음 문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금 할 거는 저 그럼 매니저한테 얘기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intranet? Do I need to speak with my manager? 나 매니저한테 얘기하니? 그랬더니 남자가 no 라고 하죠. No, the IT department emailed temporary passwords to everyone. 잠깐 동안 쓸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모두에게 보냈다는데 You should check now and see if you received one.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의 포인트를 항상 now라고 잡고 있는데요. You should check it now. 지금 확인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보라는 얘기죠? 이메일을 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The IT department emailed them temporary passwords to everyone. 모두에게 보냈는데 너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문장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로그인을 못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메모를 못 봤잖아 라고 이유. 그 다음 마지막은 이메일을 check it 해봐라. check it now 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그래픽 문제에서 2등을 파악하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The most, the highest, the worst, the least는 항시 많이 출제되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가장 낮은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번째로 높은, 두 번째로 잘한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굉장히 쉬워요. 그냥 second만 붙이면 됩니다. The second most, the second highest, the second worst.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를 칭하는 표현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래픽 문제는 목표가 딱 하나예요. 명사가 아니라 설명하는 문장을 들어야 한다. 자, 문제의 파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주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공입니다. 여자가 말을 하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남자가 설명을 하는 상품이 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질문의 주제가 sales,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의 1등과 2등과 3등과 4등을 미리 표시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주어라면 매출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highest, lowest 이런 등등으로 표시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 62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2번 같은 경우 주제인데요. 주제가 상품, 세미나, 홍보, 일정. 자, 두 번째 여자가 해주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어나더가 나오면 팀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마케팅 팀, 아니면 어카운팅 팀. 자, 세 번째는 발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고 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사람들한테 참여하라고 부추긴다 라는 표현들로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그래픽을 보고 남자가 얘기하는 건 1등, 2등, 3등, 4등으로 한번 들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62번입니다. Hi, Steve. How are the preparations going for the marketing seminar next Friday? Okay, I guess, but I'm a little disappointed. Fewer people signed up than I expected. Really? Why don't I invite some of the other members of my team to participate then? I'm sure they'll find your tips helpful.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Let me know by this afternoon how many want to take part. Sure. So what are you going to focus on? We'll explore strategies to promote underperforming products.
I plan to use our camera model with the second worst sales record last month as a case study. 자, 잘 푸셨나요? 일단은 처음에 나왔던 단어 세미나는 너무 쉬웠죠. 여기서 그냥 넘어갈까요? How are the preparations going for the marketing seminar next Frid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Marketing seminar next Friday. 다음 주에 있을 마케팅 세미나 어떻게 돼가요? 준비 어떻게 돼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미나죠. 마케팅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안 돼요. 얘는 광고가 어떻게 돼가냐라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자, 63번 같은 경우 좀 어려웠어요. 63번 다시 들어보면요. Why don't I invite some of the other members of my team to participate then?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Why don't I? 라고 얘기를 하는 유형인데요. Why don't I invite some of other members of my tea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nother 팀의 문제가 나올 때는 팀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쪽 팀한테 얘기할 게가 아니라 my 팀의 다른 멤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멤버가 co-workers 맞나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y don't I invite some of the other members of my team to participate then? 네, 여기서 Why don't I invite some of the other members of my team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another team 하면 팀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들한테 참여하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I'm sure they'll find your tips helpful.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y don't I invite some of the other members of my team to participate then? 그래서 이때는 take part in이 participate의 동의어가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4번인데요. 남자가 이야기하는 물건은 어떤 이제 제품일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m sure they'll find your tips helpful.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Let me know by this afternoon how many want to take part. Sure. So what are you going to focus on? 어떻게 할 거야? We'll explore strategies to promote underperforming products. 자, 바로 여기서 underperforming product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underperforming product 하면 뭔가 실적이 좋지 않은 제품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는 순으로 또 보셨어야 되는데요. I plan to use our camera model with the second worst sales record last month as a case study. 자, 바로 여기입니다. second worst sales. 그죠? second worst sales record니까 지금 얘가 1등, 2등, 3등, 4등 순으로 안 좋죠. 왜냐하면 underperforming 이라는 표현이 나와서요. second worst라는 표현 때문에 바로 이 제품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미나 듣고 세미나였고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점은 another 팀과 우리 팀을 구분할 수 있는 듣기가 중요했었고요. 마지막 문제는 the second worst record라는 표현 때문에 스냅프로라는 제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총 알아봤던 포인트는 3가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들을 확인하시면서 파트 1에서는 물건의 상태에서 헷갈림 없이 단어 정리, 동사 정리가 됐기를 바라고요. 파트 3는 실마리 문장을 먼저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동사를 연이어서 딕테이션을 하거나 쉐도잉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래픽에서 2등을 묻는 문제들을 주의하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본서에 덧붙여서 플러스 보너스로 준비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토익 시험 하루빨리 끝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